안녕하세요. 자, 힘든 시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6월달 시험 볼 때까지 많이 힘들고 바쁘고 이제 그런 시기죠. 한 최근 작년하고 저작년부터 이제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맨날 이제 마스크만 끼고 이제 수업하고 여러분도 이제 수업 듣고 하셔가지고 사실 오늘 굉장히 낯섭니다. 맨날 이제 마스크 낀 모습만 보다가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보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맨날 마스크에 있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다가 근데 어쨌든 마스크를 이제 벗고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뭐 그 점은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기쁩니다. 물론 이제 아직도 완전히 뭐 코로나가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걱정이 되시고 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이제 쓰시고 이제 수업을 하시고요. 뭐 편하게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편하게 이제 듣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3년 동안 이제 진짜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또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지금 이제 삼순환 오늘 이제 행정법 새로 시작하고요. 여러분 이제 어제까지 이제 또 경제학 하느라 수고하셨는데 경제학 마지막에 또 많이 무너지고 또 이제 마지막에는 시험도 거르고 뭐 이러신 분들 이제 많았을 거예요. 오늘은 이제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제 새로 시작하자. 행정법은 꼭 끝까지 시험을 잘 보자. 이런 마음 이제 가지고 오늘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끝날 때까지 꼭 시험도 이제 빠뜨리지 말고 다 응시하시고 반드시 꼭 그 끝맺음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도 이제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요. 그다음부터 이제 예외가 아니에요. 아유, 어제도 빠졌으니 내일도 빠뜨자. 이런 마음 자꾸 먹게 되니까 그 예외를 일단 인정하지 않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꼭 잘 응시하시고, 뭐 오늘 수업 듣고 이제 내일부터 또 뭐 인강으로 돌려서 이렇게 또 수업 들으시려는 분들도 이제 있을 거예요. 뭐 인강으로 전환해서 이제 듣는 거 다 괜찮은데 항상 인강은 또 다른 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만 해야지 인터넷 하면서 이제 딴짓 하지 마시고 꼭 집중해서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수준이 삼순환 되면은 이제 좀 천차만별이에요. 한 몇 년 동안 공부를 해서 다 알고 있고 뭐 책 보면 다 알아. 강사가 하는 얘기 들으면 다 알아. 근데 뭐 안 하고 있으면 뭔가 허전하고 뭔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냥 이제 하고 나서 뭐라도 하나 이제 그 사이에 새로운 거 하나 있나 들어보자. 뭐 이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아직 좀 알 듯 말 듯 뭔가 이제 실력이 늘기는 했는데 아직 뭐 완벽하게 다 아는 것 같진 않고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요. 금년에 공부 시작하셨는데 시험은 피셋은 덜컥 잘 봤어. 그리고 아직 공부는 많이 안 돼 있는데 뭔가 금년에 가서 시험장에서 끄적끄적거리려면은 어쨌든 삼순환 들으면서 매일매일 시험이라도 봐보자.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 수준이 굉장히 이제 다양할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전략을 이제 짜셔야 됩니다. 뭐 실력이 빵빵하게 있으신 분들은 쭉 들으시면서 저 인간이 어떤 이야기를 틀리게 하나 그런 거는 이제 체크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손을 놀리지 말고 계속 이제 손으로 열심히 이제 써보시고 수업 들을 때도 쓰세요. 수업 들을 때도 단어 하나하나 키워드들을 이제 쓰시면서 자꾸 이제 쓰는 연습하는 차원에서 이제 들으시고 그러다가 옛날에 없던 판례라든가 옛날에 못 들어본 얘기 이런 거 하면은 그것 좀 집중해서 이제 다시 잘 정리하시고 이제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꾸준히 하시던 대로 하고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가지고 암기하도록 이제 노력하셔야 돼요. 아마 작년부터 시작했으면은 아직은 암기의 부담이 좀 있을 건데 이제 삼순환 때는 어쩔 수 없이 암기할 거다 암기해야 돼요. 이제 더는 뒤로 못 밀어요. 못 미루니까 이제 지금 암기를 하시는데 다만 또 암기 부담이 너무 많다 그러면 또 진도도 안 나가고 공부도 안 되고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위주로 확실하게 암기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강의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야? 시험장에 가면은요, 어려운 거 못 써서 틀리는 것보다 쉬운 거 못 써서 떨어지는 사람이 이제 훨씬 더 많아요. 남들 다 잘 쓰는 거 내가 못 썼을 때 그건 확실하게 불합격이 되는 거야. 근데 남들도 어려운 거, 나도 어려운 거 못 쓴 거, 그건 도끼인 객끼이에요. 또이또이예요. 그거는 뭐 어차피 그날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뭐 1, 2점, 2, 3점 차이 나는 거니까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정작 중요한 건 너무 쉬운 논점인데 그걸 갖다가 평범한 논의를 내가 잘 학설 판례 이런 거를 잘 못 쓰고 나오는 거 이래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중요한 거를 갖다가 선명하게 암기를 하도록 노력을 하세요. 자, 100점 만점에 논점이 한 8개 정도 나왔어. 8개 정도 나오면은 6, 7개는 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이야. 어쩌다가 이제 한두 개가 뭐야?
불이타, 보통 예상하지 못한 아주 중요하지 않은 거라든가 새로운 모르는 거에서 나오는 거는 한두 개 정도 논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너무 꼼꼼하게 암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를 아직 암기가 덜 되신 분들은 그거부터 이제 선명하게 암기하도록 노력하시란 말이에요. 일단 암기할 때는 개념은 필수입니다. 답안의 첫인상을 좌우하니까 항상 개념은 깔끔하게 쓰고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요. 개념하고 의의가 좋으면 일단은 첫인상이 먹고 들어가요. 그건 기본적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하고 학설이 있으면 판례는 일단 무조건 정확하게 옮겨야죠. 학설은 뭐 까짓것 정확하지 않아도 좀 두루뭉실하게 써도 그냥 교수님들이 채점하다 보면 학설 제목하고 키워드 한두 개 보고 이제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판례는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학설은 뭐 그런 견해가 있을 수도 있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판례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판례 표현 같은 거는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해서 답안에 옮기도록 하시고 그리고 사례는 항상 뭐예요? 논증을 하는 게 중요해요. 내 논리를 쓰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례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론에 비추어서 이 사례를 내가 어떤 입장이 타당하니까 그 입장에 맞추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안포섭을 잘해야 고득점이 나옵니다. 일반론만 아무리 암기해서 이제 빵빵하게 때렸다고 해서 사안포섭 잘못했는데 고득점이 나올 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안포섭을 잘 해야 되고 사안포섭을 할 때는 당연히 주어진 참조조문 그리고 설문 이런 것들을 녹여내서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행정법은 처음에 문제가 길어. 참조조문도 길어. 그러다 보니까 초안 잡다가 시간 나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초안을 1시간 기준으로 하면 맥시멈 10분 이상 하면 안 되잖아요. 뭐 빨리 잡는 분은 이제 어떤 분은 초안도 안 잡고 작성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체로 저는 이제 초안은 작성하기를 권고하고요. 최소한 5분 정도 이상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참조조문 많은 문제를요. 너무 초안 잡는데 신경 쓰다 보면 나중에 답안을 또 제대로 못 채우고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읽는 것도 요령이고 그것도 평소에 많은 문제를 접했으면 문제를 보는 순간 아 이거는 뭘 묻는 문제야. 이게 딱 인지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목차도 어느 정도 구성하게 돼요. 다만 이게 또 맹점도 있어. 선입견을 가지고 딱 보는 순간 아 이게 무슨 문제야 하고 너무 선입견을 갖고 기존에 있던 생각만 갖고 하면 안 돼. 정작 다른 걸 묻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아는 게 나왔을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 야 이거 드디어 나왔다. 이럴 때 조심해야 돼. 혹시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게 아닌가? 하고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를 읽을 때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평면적으로 읽지 말고 마지막에 묻는 문제를 일단 먼저 읽어봐. 마지막에 묻는 문제를 읽고 그걸 염두에 두고 설문을 갖다가 처음부터 쭉 읽으면 아 여기서 이제 묻는 것과 관련한 내용들이 이런 포인트겠구나. 그거를 이제 읽으면서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2번 정도는 문제를 읽어야 내가 이제 논점을 일탈하지 않습니다. 행정법은 논점 일탈일 가능성이 많아요. 실력이 좋은 사람도 정작 40몇 점 이렇게 받고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정작 논점을 일탈해서 쓰라는 걸 안 쓰고 이제 딴 걸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논점 일탈을 방지하는 방법은요. 많은 사례를 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행정법은 사례가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 최신 판례들 뭐 이런 거에서 나오는 많은 사례는 접하면 접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교수님들 사례집이나 뭐 다른 강사의 문제들이나 뭐 어쨌든 간에 최대한 많은 사례를 접하는 게 좋은데 다만 그것도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례를 접할 때는 어떻게? 일반론은 무조건 내가 보는 주 교재, 내가 암기하고자 하는 교재 가지고 무조건 일반론은 패스하시고요. 다른 사례를 봤을 때는 이게 뭘 묻는 것인지, 논점이 무엇인지 그거 위주로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제기하고 논리를 어떻게 전개했나 보고 사안포섭하는 거 요거 위주로만 신경 써가지고 논점을 도출하는 거 위주로 보셔야 그래야 이제 공부를 효율적으로 이제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년에 이제 1차 피셋을 잘 못 봤어. 근데 이제 삼순환은 들으러 왔어요. 주로 이제 종합반 학생들 중에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 이제 사실 삼순환이 공부하기가 제일 힘든 시기예요. 내가 그래도 6월 달에 시험장 들어가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할 텐데 시험장을 못 들어가니까 공부는 해야 되겠고 근데 시험장은 못 들어가고 이게 자꾸 내적 갈등이 계속 매일매일 반복이 됩니다. 공부를 해 말아 그냥 내년에 1차 보고 다시 해 가을부터 해 뭐 이러고 이제 막 갈등이 될 거예요. 근데 공부를 안 하기로 했으면 모르되 내년도에 시험을 보기로 마음먹은 상태라면 일단 금년 2차 시험장에 못 들어가도 삼순환은 또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그래도 뭐라도 남는 거예요. 이 과정을 패스하시고 내년에 피셋 잘 보고 다시 또 시작하면 다시 또 똔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금년에 2차 시험장 못 들어가도 어쨌든 시험 꾸준히 응시하셔서 그리고 매일매일 시험 보다 보면 한 19번 정도 시험 보면요. 그래도 시험 보는 요령이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늘어나요. 그거를 체험해 보셔야 돼요. 공부 다 한 다음에 시험 봐야지. 내가 많이 안 다음에 시험 봐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금년 시험장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꾸준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뭔가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그런 모습을 삼수년 끝날 때쯤 맞이하시기를 꼭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의 초심을 잃지 마시고요. 잊지 마시고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뭐라도 이제 남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진도표 보세요. 오늘 이제 첫날이니까 이제 오리엔테이션하고 그리고 행정표 개관 정도하고 진도를 조금 들어갈 텐데 일단 진도표 보시면 이제 시험은 이제 내일부터 이제 1시부터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시험은 가급적 꼭 응시하시고요. 설령 잘 모르겠다. 아직 나는 정말 지금 새로 시작해서 전혀 모르겠다. 그럼 오픈북 테스트 답안지 받아서라도 꼭 시험 답안을 작성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모르는지도 자꾸 시험을 써봐야 알아요. 자, 교재는 이제 여러분이 각자 공부하시던 교재 가지고 알아서 각자 진도에 맞춰서 공부를 하세요. 수업은 이제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기출 사례에 있는 것들 이제 관련되면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적 제약상 기출 사례를 다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도에 맞춰서 기출 사례 이제 보시면 됩니다. 체크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서브노트 같은 뭐 그런 성격을 가진 이제 보조교재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이순환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만나봐서 이제 알고 있을 거고요. 이순환 거에서는 물론 이제 살짝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일단 오탈자 이제 고쳤고요. 그 다음에 최신 판례 조금 더 이제 추가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순환 거보다는 이제 살짝 좀 업그레이드된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순환 거에 비해서 이제 판례에서 밑줄을 그어줬어요. 이순환 때까지는 판례에 밑줄이 없는데 그냥 판례에 밑줄을 그었으니까 좀 판례 분량 많은 것 중에서 밑줄 부분이 있는 거를 이제 좀 암기하라는 취지로 밑줄을 그어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수업은 그걸로 진행하고요. 중간중간에 이 체크리스트 안에 보면 압축 사례 요약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기출 사례에도 많이 있어요. 기출 사례 거를 이제 요약한 것도 있고요. 기출 사례는 제 워크북에 있는 기출 사례를 해서 워크북에서 기출 사례만 뺀 거예요. 그러니까 워크북 갖고 보시는 분들은 그냥 워크북대로 쭉 따라오시면 돼요. 자, 워크북 없는 분이에요. 체크리스트 가지고 수업 따라오세요. 근데 나는 워크북 가지고 또 빨리 보고 싶어.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워크북 가지고 수업을 따라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크북에 있는 걸 눈에 최대한 익숙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요. 자, 교재는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진행 계획 보시면 뭐 체크리스트에 나와 있는 쟁점 번호는 워크북에 나와 있는 쟁점 번호하고 똑같아요. 체크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워크북을 요약한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가 추가되어 있냐? 기출 사례 요약한 거랑 그 다음에 판례 같은 것들, 최신 판례 같은 것들을 워크북에 소개되어 있지 않은 것도 이제 일부 추가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서브노트 같은 거 지금 이 시점에 별도로 만들지 마세요. 저는 서브노트 만들 시간에 그냥 체크리스트나 여러분이 평소 갖고 있던 것도 쟁점과 암기나 뭐 아니면 여러분이 워크북이든 행변사기든 공부하는 주 교재 가지고 그냥 반복해서 열심히 더 암기하세요. 지금 시간에는 서브 만들지 말고 그거 만들 시간이면 2, 3회도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쓰고 암기하고 하시기를 이제 권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 공부할 때 여러분이 이순환 때는 제 행변사기로 이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들었을 텐데 행변사기 사례집은 이제 진도에 맞춰서 이제 사례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진도별로 맞춰가지고 이제 사례 공부하기 좋고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전범위, 종합 사례 같은 것들도 이제 공부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워크북에 있는 기출 사례를 지금 보면 좋아서 제가 따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이건 뭐 워크북 가지고 보시든지 기출 사례 갖고 보시든지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페이지 가시면 일단 이 워크북 쟁점별로 이제 쟁점을 다 정리를 하고요. 모의고사는 최신 판례도 이제 반영해서 이제 출제를 하고 기존의 과거에 이제 냈던 것도 이제 출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1순환, 2순환 때 냈던 문제 다시 이제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뭐 그때 들으셨던 분들은 뭐 굳이 필요 없지만 안 들으셨던 분들은
작년 1순환, 2순환 때 냈던 문제. 뭐 과거에 봤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하시고 물론 3순환 때 논점하고 중복되기도 할 거예요. 중복되기도 하지만 또 뭐 문제 자체는 다르니까 그래서 어쨌든 접해 보세요. 그다음에 제가 실강 수강생만 일단 1회 한해서 이제 직접 채점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정밀 채점을 할 거고요. 또 제가 채점한 걸 바탕으로 이제 강사 직접 채점평을 이제 나눠드려요. 제 강의 들으시던 분은 알 거예요. 그 강사 직접 채점평만 잘 모아둬도요. 나중에 여러분이 답안을 쓸 수 있는 실력을 엄청나게 늘릴 수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이런 답안 쓰자, 이런 답안 쓰지 말자 해가지고 제가 학생들 중에 잘 쓴 답안, 벤치마킹 하라는 거하고 또 못 쓴 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내용들을 소개를 하니까 특히 잘 쓴 거, 벤치마킹 하라고 한 부분들, 그 점을 염두에 둬서 예컨대 원고 적격이 만약에 다시 출제됐다. 그럼 거기서 학생들이 잘 썼다고 평가받은 부분들은 그건 나도 다음번에 꼭 원고 적격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꼭 언급을 해야지. 이렇게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실력이 훨씬 이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신 판례는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최신 판례 이제 무료 특강을 했습니다. 했는데, 강론 앞부분하고 이제 맨 뒤에 한 10페이지 정도는 못했는데, 뭐, 들으실 분들은 이제 그 무료 특강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 들으시고, 뭐 수업 때 중간중간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개정법이 여러분이 특히 신경 써야 될 게 행정기본법, 자치법, 절차법이죠. 기본법은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여러분들 다 교재 기본법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순환 때까지 또 예전 강의에서 행정기본법 해설하는 그런 자료도 내줬는데 그거 가지고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시고 답안에서 기본법과 관련된 거 나오면은 이제 무조건 기본법을 갖다가 이제 인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절차법도 작년에 나름대로 이제 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법장 갖고 계신 분들은 절차법 작년에 개정된 부분 잘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자치법이 작년 1월부터 전면 개정돼서 시행돼. 역시 옛날 법 갖고 계신 분들은 자치법은 바뀐 법으로 어쨌든 한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뀐 법으로 꼭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시험에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위치가 바뀌고 그랬고요. 저 뒤에 국가의 관여, 감독 여기 가면은 좀 내용적으로도 바뀐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어떤 게 바뀌었냐면은 시군구청장을 상대로 이제 시도지사가 개입을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주무부 장관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이제 자치법에 많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내용적으로 많이 바뀐 거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크게 내용적으로 바뀌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위치가 완전히 다 바뀌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조문을 빨리빨리 인용할 수 있도록 바뀐 법을 이제 익숙하게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뭐 다 됐고 마지막에 이제 6월 달에 기상 특강할 때 이제 수강생 이제 50% 할인해 드리니까 뭐 수강증 이제 버리지 마시고 그때 이제 활용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도표대로 여러분 이제 교재에 맞춰서 워크북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교재에 맞춰서 이제 진도 범위 공부하시고 자, 시험 범위는요. 일단 여기 예컨대 오늘 1회 배웠잖아요. 그럼 내일 2회 시험 보잖아요. 그럼 일단은 2회 시험 거기까지 범위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예습을 하셔야 되겠지. 시험을 보려니까. 예컨대 뭐 13회다. 그럼 청문이 나와 있으면 그때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진도 범위예요. 근데 지금 삼순환에서는요. 진도별로만 딱 시험 문제를 내기는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어차피 종합 사례를 내고 하려고 하다 보면요. 제가 뭐 1순환, 2순환까지는 진도 범위 내에서 문제도 가끔은 예고해주고 이러고 시험을 보기도 하지만 이제 3순환 때는 이제 예고라는 거는 하면 안 되는 시기고요. 그리고 이제 전범위에서 언제 어떤 문제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시험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문제는 당연히 예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2회라고 했지만 가구제를 벗어나는 범위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컨대 종합사례 내려고 하다 보면은 가끔은 여기서 미리 처분의 위법성도 미리 물어야겠다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처분의 위법성을 미리 물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위법성 검토하려고 하다 보면 이 행위가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위법성의 정도가 무효냐 취소사유냐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 뭐 진도범위 아닌데 왜 냈냐 그런 불만은 당연히 제기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삼순하니까 이제 진도범위 외의 것은 나올 수 있다 알고 계시고 특히 절차하자 같은 문제는
절차법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절차제 문제는 뭐 언제 어디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교수님들이 실제로 문제 낼 때 50점짜리 문제 내는데 한 문제 정도는 꼭 절차자를 끼워서 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차자는 이제 언제나 이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범위에서 같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